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비의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도 두말할 필요 없는 아주 좋은 레전드 사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지체 없이 바로 시작할게요. 코비의 TV 구독자 브로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서울 신설동에 있는 한 병원에서 태어났는데요. 제가 태어날 때 일은 기억을 못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걸 토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막 나왔을 때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아이 엉덩이를 때리면서 일부러 울게끔 한대요. 하지만 제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는 울지도 않고 미동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숨은 쉬는지 맥박은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동안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 걱정이 되니까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발 아무 일 없기만을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갓난아이였던 제 입안에 양수랑 이물질 같은 게 가득 차 있어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제 기도를 확보하는 동안 저의 맥박은 서서히 약해지고 있었고 굉장히 긴박하게 갓난아기였던 저한테 막 심폐소생술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응급처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노력 덕분이었는지 저는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제가 제가 국민학교 2학년이 되고 나서 아마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2학년 가을쯤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후에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차려주신 간식을 먹고 나서 바로 낮잠에 들게 되었는데요. 낮잠에 빠져든 저는 아주 생생한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그 꿈속에서의 저는 누워 있었는데요. 주변을 살펴보니까 땅속에 있는 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 관 주변으로는 저희 집 마당에서 기르는 곰이라는 진돗개랑 치와와 복실이가 저를 보고 막 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지 모를 할아버지 한 분이 제 쪽을 내려서 막 노려보시더니 얘야 일어나거라 어서 이렇게 거듭 반복해서 막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제가 누워있던 그 관에서 몸을 일으켜가지고 주변을 한번 살펴봤는데 저를 바라보고 있던 할아버지랑 강아지들의 맞은편에서 굉장히 키가 큰 여자가 제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난 뒤에 바로 꿈에서 깼습니다. 일어나서 시계를 봤더니 6시였고 창밖이 어둑어둑하길래 엄마 지금 새벽 6시야? 이러니까 어머니께서 얘는 새벽은 무슨 새벽이야. 얼른 저녁 먹을 준비해. 응? 이 말을 듣고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제 몸이 불덩이같이 열이 오르고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쓰러지니까 어머니께서 놀라셔가지고 저를 업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셨어요. 병원에서는 저한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끙끙대고 있는 저한테 진정제를 하나 놔줬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별 차도가 없었고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저는 일주일 동안이나 학교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매일같이 그 꿈을 되풀이해서 꾸고 있었어요. 근데 이 꿈이 매일같이 그렇게 반복되니까 저도 꿈속에서의 상황을 의식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꿈속에서 하루하루 저한테 걸어오던 그 여자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시름시름 앓고 있던 그 무렵에 구미에 사시는 저희 셋째 이모이신 구미 이모가 올라오셨어요. 당시 저희 구미 이모께서 강원도 인제에 있는 한 절에 다니고 있었어요. 구미랑 인제가 거리가 꽤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이모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그 절에 방문을 했어요.
그날 이모께서는 인제에 갔다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왔다가 저희 집에 방문을 하셨던 건데요. 그러다가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 저의 상태를 보시게 된 거죠. 저를 이리저리 살핀 이모께서는 급히 본인이 차고 있던 염주랑 동자승이 새겨진 목걸이를 각각 제 손목과 목에 걸어주시고는 한동안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그러자 희한하게도 저는 서서히 기운을 되찾았고 이모의 품에서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본 어머니께서 막 다행이라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셨고 구미 이모는 며칠간 저랑 더 같이 있어 주시다가 내려갔어요. 그렇게 이모가 내려가시면서 제 손목에 걸려진 염주를 가리키면서 그거 빼지 말고 항상 차고 다니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별탈 없이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하루는 때를 밀러 아버지랑 공중 목욕탕에 가게 됐어요. 아버지랑 한가롭게 막 때도 밀고 냉탕에서 수영도 하고 그렇게 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차고 있던 염주가 뚝 하고 끊어지더라고요. 저는 줄이 낡아서 끊어졌나? 하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이모가 주신 거니까 버릴 순 없고 그 목욕탕 바닥에 흩어진 염주알을 하날 하날 주섬주섬 다 주웠어요. 그리고는 그 염주알들을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는 집으로 가져왔어요. 어머니께선 다시 꿰어준다고 하시고는 그 염주알들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방과 후에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얼음땡이라는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술래한테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 2m 정도 되려나? 하여간 성인 키보다 조금 높은 그 담벼락 위로 올라가가지고 걸터 앉아 있었어요. 바로 앞에 있던 구름 사다리를 발판 삼아 올라갔던 건데요. 술래는 저를 잡으려고 담벼락 밑에서 막 점프를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었고 저는 그게 재밌어가지고 내려다보면서 막 깔깔대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담벼락 뒤쪽, 저의 뒤통수 쪽에서 다 큰 성인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는데 담벼락보다 키가 큰 기괴하게 생긴 여자 하나가 막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얼굴은 눈이 아주 심하게 그림자가 져서 잘 보이지 않았고 다만 입이 아주 새빨갰는데 치아가 굉장히 막 불규칙하게 이상하게 나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 뒤에 있던 그 여자를 확인함과 동시에 저를 확 담장 아래로 밀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2m의 담장 아래로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제가 떨어지면서 어디에 긁힌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오른쪽 이마에서 눈을 통과해서 여기 볼까지 일자로 쫙 찢어진 거예요. 그때 그 상처 때문에 다 큰 지금도 왼쪽보다 오른쪽 눈동자가 조금 더 연한 갈색이에요. 하여간 오른쪽 눈을 거의 실명할 정도로 크게 다친 저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요. 퇴원을 하기 전까지 한동안 안대를 쓰고 다녔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든 게 좀 이상하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저희 셋째 이모한테 다시 연락을 취하셨어요. 제가 크게 다쳤다. 염주가 끊어져서 하루 정도 빼고 있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요. 이모는 전화를 받고 급히 서울로 올라오셨고 저희 어머니한테 급히 갈 데가 있다면서 저희 어머니를 데리고 그 강원도 인제에 있는 그 절에 같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곤 다시 염주랑 지갑을 쥐어주시면서 이거 반드시 가지고 다니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지갑을 열어봤더니 동자승 그림 같은 게 하나 들어있었고 부적 비슷한 종이 같은 게 하나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눈가에 붕대랑 안대를 착용하고 있던 저는 그걸 푸는 날이 돼서 엄마랑 함께 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말 바지 오줌을 쌀 정도로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병원에서 상처 치료를 한 뒤에 안대를 푸는데 제가 오른쪽 눈을 뜨고 뿌옇게 돌아오던
제 시야에 비쳤던 건 진료실 문 밖에서 구부정하게 허리를 숙여서는 저를 쳐다보고 있는 기괴하게 생긴 그 여자였어요. 너무 놀란 저는 몸이 굳어 고개를 돌릴 수도 없었고 눈을 질끈 감고 막 염주를 만지작 거리면서 제발 없어져, 제발 막 이렇게 속으로 되뇌이다가 슬며시 눈을 뜨니까 다행히도 그게 없더라고요. 근데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 뭔가 항상 제 주변에서 맴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항상 그 염주랑 지갑을 챙겨 다니곤 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접근을 못하고 어디선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만 들더라고요. 마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부모님께서는 그 집 살면서 계속해서 저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제가 중학교 가던 해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자고 하셔가지고 남양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따라오진 못했는지 그 후로 그 여자는 보이지 않게 되었고요. 다만 다른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엔 제가 성인이 된 뒤에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의 베스트 공포 댓글은요. 곤지암천에서 들은 귀신 목소리 영상에 달렸던 댓글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은요. 써니 엄마 지원님의 댓글입니다. 곤지암천이랑 경안천. 저도 그 천들이 내려다 보이는 경치 좋은 아파트에 살았던 적이 있어서 거기 근처에서 기숙학원인가? 뭐 그런 학원에서 불이 나서 꽤나 많은 학생들이 죽은 적도 있다 해서 밤길은 진짜 무서운 동네네요. 오죽하면 밤 운전이 무서워서 친구 만나러 나갔다가 일부러 새벽에 해 뜬 다음에 귀가했던 적도 있는 동네예요. 악명 높았던 곤지암 정신병원도 그렇고 이쪽 곤지암에 뭐가 있는 걸까요? 자, 그럼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떡보님의 댓글입니다. 제가 유년 시절부터 살던 곳이라서 이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을 매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아저씨가 저희 이웃집 아저씨여서 사체 처리할 때 제 눈을 가리셨던 어머니가 떠오르네요. 정말 아는 얘기가 더 무섭게 느껴지는 오늘이었어요. 매번 댓글 보면서 느끼는 게 세상 참 좁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지역괴담 같은 거 올리다 보면 꼭 거기 근처에서 사셨던 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모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